자, 악기상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을 말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내우나 황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폭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자, 내우를 한번 볼 건데 자, 내우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뭐 소나기 내리는 것 이걸 우리가 내우란 말 쓰잖아, 맞지? 자, 그래.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우 먼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우리가 내우란 표현을 쓴다. 자, 참고로 발생. 자, 소나기가 내린단 말은 두꺼운 구름이야, 얇은 구름이야? 두꺼운 구름. 바로 저군 형태의 구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상승 기류가 강해야 되겠지. 안정. 상승하는 공격으로 불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승 기류가 강할 때 현재 저군형을 만들고 이런 내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가만히 있는 건 안정,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걸 움직이는 걸 불안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국지적 가열. 말 그대로 국한된 지역에 가열되는 것. 똑같이 햇빛 받더라도 어떤 지역이 더 빨리 기온이 올라간다면, 지표가 더 뜨겁다면 공기를 데우게 될 거고 공기가 상승하겠지? 그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 경사 급합니까? 원만합니까? 급하잖아, 맞지? 자, 그리고 온대나 열대의 저기압 중심부는 상승기를 만들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승기류만 있는 것, 상승과 하강 같이 있는 것, 그리고 하강기류 있는 것. 이게 바로 가나다 여러분들의 발달 순서입니다. 발달 순서인데 지금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지만 이 순서를 막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기억하실 것이 처음에는 상승기류만 있다. 발달할 때는 아주 성숙할 때는 상승과 하강기류 함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소멸 단계는 하강기류만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발달 과정은 저군 단계와 같은 말이 발달 단계입니다. 자, 성숙 그리고 소멸 세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저군 단계, 발달 단계는 상승 기류만 있더라. 근데 성숙 단계는 상승과 하강 기류가 함께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소멸 단계는 하강 기류만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강 기류는 비가 내리면서 빗물이 내려올 때 마찰력에서 공기가 함께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하강 기류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중에 가장 비가 가는 거, 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거 바로 성숙단계입니다. 근데 비뿐만 아니라 우박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참고로 비만 내리는 건 강우, 눈 내리는 건 강설. 근데 비나 눈이나 우박까지 다 합친 거 우리가 강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중에 강수가 가장 약한 건 저군 단계, 가장 강한 건 성숙 단계. 자, 그리고 저군과 소멸 비교했을 때 오히려 소멸 단계가 저군 단계보다는 더 비가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방수가 가장 적은 건 저군 단계다. 자, 그리고 성숙 단계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수가 많긴 많지만 우박도 많고 소나기도 많고 천둥과 번개 모두 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박을 한번 볼 건데 자, 우박. 자, 이렇게 우박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일반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막 내립니다. 근데 심한 경우는 이 정도, 우리나라 이 정도는 아니고 이런 것들. 자, 참고로 지금 우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름 보게 되면 저군형 형태의 아주 두꺼운 구름 같은 경우에 원래 구름 입자는 물방울과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쓸수록 얼음 입자로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얼음 입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커지게 되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 구름이 있단 말은 상승기류가 있는 거고 이 상승기류가 아래쪽이 강할까 위가 강할까? 아래쪽에 있지. 밑에서 바람 풀어 올라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빈정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낙하하다가 상승기류가 아래 내려갈수록 상승기류 강할 거니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물방울과 부딪혀서 물방울이 얼어붙거나 또는 수증기가 크게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럼 충분히 또 크게 커지면 또 내려오는 거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상승기류 때문에 또 올라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충분히 커지면 이제 상승기류 이겨내고 떨어지는 게 바로 우박이야. 자,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들의 크기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커지게 되면 나중에 현재 낙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들은 한번 오르내릴 때마다 껍질을 계속 입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나이테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들을 분석하면 몇 번 오르내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자, 이게 층상 구조 나와 있는 여러 개 층의 모습을 띠고 있죠. 자, 이제 집중호우. 말 그대로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게 바로 집중호우인데, 자, 조건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호우 이 자체 하나 가지고 문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상에서 집중호우 분석하는 거 나오기도 해. 조건이 뭐냐면, 자, 1시간 동안 30mm 이상, 그리고 하루 동안
80mm 이상, 그리고 하루 동안 연 강수량의 10% 이상이면 이거 우리가 집중호우란 말을 씁니다. 이 조건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나오는 게 내우와 이 집중호우와 황사. 가장 잘 나오는 건 황사의 이 조건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폭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현재 기준이 있지만, 그 정도 몰라도 됩니다. 일단 많은 눈이 내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겨울에 현재 보면 저기압이 있거나, 자, 또는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요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많은 눈을 내리게 하죠?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어느 지역이었지? 아니, 서해안이었지? 맞지? 황해로, 현재 보면 황해로 들어오면서, 현재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이 내리게 하는 게 바로 기단의 변질. 황해 수온이 높을수록 잘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현재 황해 수온 높을수록 현재 보면 증발도 잘 이루어지고 상승기를 잘 만들어내는 거였잖아. 자, 강풍은 14m/s 이상입니다. 10분 이상 지속이 되고 풍속이 14m/s 이상. 자, 태풍은 얼마였죠? 열대 저기압은 얼마였지? 17이었습니다. 좋아. 자, 제일 중요한 게 황사인데 황사 내용이 쉽지만 수능 문제 잘 나와. 수능 문제 잘 나옵니다. 황사가 별거 없지만. 자, 보면 황사라는 것은 자, 볼게. 자, 원래 중국이나 몽골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에 있는 여러 토양 입자들이 상승한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 중국이나 몽골 지역의 지표에 있는 애들이 먼저 떠올라야 될 거잖아. 그러면 상승해야 될 거니까 이 중국 지역은 무슨 기압이 발달해야 될까? 상승 기류면 무슨 기압? 저기압. 그렇지. 기압 배치를 봤을 때 중국 쪽은 저기압일 때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입자들이 우리나라에 바람 따라 이동하는 거죠. 어떤 바람? 편서풍이었죠.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편서풍 따라서 함께 이놈들이 자, 상공에서 그대로 우리나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표에 우리나라 우리 생활하는데 많은 모래 입자들이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거잖아, 맞지? 그럼 황사 피해 크려면 이 상공에 있던 애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내려오려면 하강 기류, 무슨 기압? 고기압이죠. 그래서 기압 배치가 중국 쪽은 저기압,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 발달할 때 특히 황사에 의한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치? 자, 뒤로 가 정리할게. 자, 넘어갈게.